네, 추석 연휴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연휴에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이 인천공항 개항일에 가장 많을 것이라고 하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성묘를 가던 문화가 여가 문화로 바뀌고 있는 듯합니다. 네, 또한 해마다 차례상 차리기에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에게는 이번 명절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길잡이가 되어줄 것 같은데요. 과거와는 달라진 명절 문화를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명절 문화가 많이 좀 달라져 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끼리 모이는 날이 이제 뭐 네. 추석 명절, 뭐 설 명절, 뭐 연휴 네.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에는 뭐 지금 인천공항도 개항일에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러고 그 자기만의 시간을 그러니까 여가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80년대 중반만 해도 하루만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딴 걸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뒷날 쉬다가 야, 뒷날만 쉬면 어떡하냐 가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날도 지고 그래서 3일을 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뭐 말씀하신 대로 여행도 가시고요. 또 심지어는 성형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못다 이룬 것을 또 명절에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특히 해외여행을 참 많이 가셔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70만 명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동체적인 명절에서 개인적인 명절로 혹은 가족 소단위로 이렇게 묶여지는 그런 상황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절 하면은 또 선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자주 선물하는 물품에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가장 잘 팔렸던 게 양말, 설탕, 담배, 고무신, 와이셔츠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50년대 초반만 해도 좀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주로 먹을거리에 관련돼서 선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뭐 시골에도 가시면 뭔가 먹을 거 하나 생기면 나눠 먹고 이런 미품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명절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밀가루를 한다든지 생선을 같이 나누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60년대 들어서면서 약간의 공산품이 이제 나타나는데 특히 담배 같은 경우 65년도에 신탄진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 당시에 60원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버스 요금이 한 10원 약간 좀 못 미쳤고 그리고 짜장면 값이 한 50원 정도 됐거든요. 담배가 그때 되게 비쌌네요. 네, 굉장히 보호가품이었기 때문에 담배 한 갑 주면은 뭐 굉장히 고마워하는 그 약간 대접받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요. 사실 그때는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세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담배를 만들기도 하는 등 굉장히 또 전략적인 그런 물품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는 설탕이라든지 조미료, 밀가루가 이 300식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부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그런 품목이었죠. 특히 요즘에 설탕이 잠깐 또 유행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설탕이 약으로 이렇게 처방하기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손님이 이제 찾아오시게 되면 설탕물을 굉장히 귀한 음식이라고 또 처방까지 하는 물론 이제 의학과는 뭐 거리가 있는 부분이지만 그만큼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선물로 받고 싶어하는 그런 품목이기도 했습니다. 뭐 요즘은 뭐 요리 프로그램에서 설탕 넣으면 맛있어진다고 팍팍 뿌리는 게 설탕입니다. 그 논란이 있죠. 그때는 설탕이 그만큼 귀했네요. 약으로 대접할 만큼. 저희가 이제 앞서 그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저 땐 참 저게 귀했다 하시는 그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7, 80년대 명절 선물은 어땠습니까? 어떤 선물들이 인기였어요? 네, 7, 80년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음식도 있고요. 또 웬만한 어떤 이제 경공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호품이 좀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커피 세트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방 문화라든지 뭐 커피 문화가 확산되는 거죠. 지금은 저 커피 전문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뭐 별 의미가 없으니 뭐죠. 그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이었죠. 물론 어린 아이들은 머리가 나빠진다는 이유만으로 어른들만 드셨었는데요. 여기에 또 과자 종합 세트가 히트를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이 국군 장병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추석 선물이어서 이 명절에는 또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선물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80년대 들어서서는 이제 과일 세트라든지 정육 세트 그리고 그 외에 뭐 로얄 젤리라든지 청주, 갈비 이런 양주 같은 약간 고급스러운 그 선물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주 비싼 거는 아니고요. 약간 좀 비싼. 그런 선물 세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에서 뭐 기호품, 좀 고급스러운 사치품까지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90년대 좀 큰 전환기를 맞았다면서요? 전환기는 바로 이제 그동안 금지되었던 상품권을 허용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상품을 고민한다기보다는 받으신 분들이 그냥 상품권을 가지고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선물 품목이 늘어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3,000개 이상으로 뭐 늘어났다. 그때는 뭐 한 그 전에는 300개밖에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90년대 초반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또 이제 지역 특산물이 예를 들면 신토부리 열풍이 불게 되면서 예. 지역의 특산물에 맞춤식으로 이제 선물이 발생하게 되는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때부터 좀 경제 어떤 양극화가 벌어지거든요. 예. 아주 잘 사시는 분들은 아주 잘 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예. 저렴한 그러면서 고급져 보이는 그런 상품들도 같이 나오는 형태로 약간 지났고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소위 요즘에도 좀 쓰는 웰빙 열풍이 불기 시작하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건강식품이라든지 뭐 영양제 그리고 유기농 식품들이 대거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일상적으로 좀 어떤 자연을 생각하고 몸을 생각하는 그런 예. 것들이 좀 개인화되는 형태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선물 품목들도 있나요? 네, 삼형제가 있는데요. 예. 네. 네, 한우 세트하고 네. 굴비 세트하고 그리고 과일이 속하게 되죠. 어. 제철 과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고요. 예. 또 이 90년대 말부터 외국 과일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예. 예, 그런 점들이 또 있었고 또 정육 세트 중에서도 한우 같은 경우는 아직도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비싸죠. 예. 수입산보다도 훨씬 더 맛이 있고 또 신선하고 또 우리 것은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예. 어르신들한테 한우 세트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뭐 시대 상황에 따라서 선물 세트가 변한다 하더라도 이 한우 세트, 굴비 세트 그리고 과일 세트는 좀 잘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전통 먹거리도 부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떡 세트 같은 경우도 옛날의 떡이 아니거든요. 그냥 시장에 사는 것이 아니고 뭐 한약재까지 들어간 굉장히 건강식품형 떡이 부활을 해가지고 이것도 좀 보편적으로 선물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또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선물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은 스테디셀러 삼형제를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는데요. 한우, 굴비, 과일입니다. 가장 이셋 무난하다는 중에 뜻이죠. 무난하기도 하고 네. 많이 찾으실 것 같아서 아무튼 이 세 종류 중에 하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명절 다가오면 사실 모든 분들이 걱정하는 게 차례상인데 네. 차례상 같은 경우에는 뭐를 어디다 놓을지도 고민이지만 음식을 어떻게 마련하는 네.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뭐 일일이 뭐 그렇게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이제 없다면서요. 네. 뭐 일단 지금부터 아마 검색 순위에 예. 차례상 뭐 놓는 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꼭 올라가잖아요. 네, 꼭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에는 뭐 다 배달을 해서 드시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예. 식재료를 간단하게 이렇게 조합을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스마트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이제 광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간단하게 뭐 이제 인터넷에서 특히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문하신 경우도 있고 또 따로 차례상 앱도 있기 때문에 여기 예. 관련한 업체들이 또 새롭게 산업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예, 예. 다만 그러다 보니까 좀 원래 취지가 좀 탈색되는 것 아니냐. 뭐냐면 손수 이렇게 장만하는 핵곡식 음식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예. 이거는 이 형식만 남아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하니만 못하다 뭐 이런 네. 평가도 나올 수 있는 약간 씁쓸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상떡 부러지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징적으로 몇 예. 가지만 해도 그런 정신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는 뭐 차례상도 애플리케이션을 보면서 하는 시대고 또 변화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며느리들이 친정을 먼저 갔다가 시댁을 간다고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뭐 크게 불만 가지시지 않는 네. 시어머님들도 계시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말씀 들으면 어르신들이 좀 예. 화내실 수도 있을 것 예. 같은데요. 며느리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 오히려 시어머니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예. 네. 예를 들면 며느리도 어느 댁의 딸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시어머니도 딸을 보고 싶어 하려면 결국 와야 되거든요. 네. 뭐 하루라도 와서 같이 이렇게 어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명절에 이런 오가는 문제 때문에 이혼율이 실제로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자를 보게 되면 명절 전후인 2, 3월과 그리고 가을에 추석 전후인 10월과 11월에 한 10% 정도 이혼율이 증가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통 때 문제 있던 것들이 이런 오가는 문제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제 기화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일자녀 문화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요즘에는 혼자 딸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명절에 한번 방문하면서 같이 지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서로 협의를 해서 뭐 방문을 하고 먼저 방문을 이렇게 뭐 번갈아 가면서 방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더 급진적인 제안을 하신 분도 있어요. 어떤 제안입니까? 예를 들면 보통 때는 같이 살다가 명절 때는 각자 집에서 보내자. 이렇게까지
학자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쨌든 뭐 그 서로 합의하에 네.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친정 갔다 시작하는 게 아니고 5년에 한 번 그랬으면, 그러니까 5년마다 매년 그런 게 아니고 5년에 한 번 정도는 친정 갔다 시댁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5년 너무 길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시어머니도 누군가의 며느리였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남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도 좀 바뀌었어요. 예를 그렇죠. 들면 요리를 맞습니다. 항상 여자만 한다거나 네. 설거지를 항상 여자만 한다거나 네. 이런 게 좀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남자분들이 좀 부엌에 가면 뭐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엔 먹방과 쿡방 때문인지 많이 또 인식이 바뀌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남녀를 불문하고 같이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 뭐 자손의 도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집사람이나 제수씨들이 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예. 이 남성 성역할 때문에 남성은 그런 게 들어가는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그런 어떤 게 상황 많죠. 때문에 사실 도와주고 싶어도 못 들어간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뭐 방송이나 이런 데 그동안 많이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남녀 구분 없이 가족끼리 뭐 이렇게 음식 장만하는 거 이야기도 하고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또 남자만 음식을 해야 된다는 또 주장도 나왔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이유는 고대 이래로 어떤 공식적인 행사는 다 남자들이 음식을 했어요. 프랑스 국립 요리사들도 다 남자들이거든요. 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 속에도 나왔지만 대령수수라는 그 존재 아시잖아요. 예. 남자였어요. 그리고 전통 그 궁중의 수락관도 그 구성 인원을 보게 되면 예.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힘들고 예. 뭐 이렇게 대량으로 많이 음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여성들에게 좀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점들을 생각할 때 남성들만 음식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많은 남성분들이 저를 좀 비판하시겠네요. 그거와 더불어서 TV를 틀면 남자들이 다 요리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뭐 쿡방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네. 남성 셰프들이 나와서 예. 아까 설탕 얘기도 말씀했습니다만 설탕은 적게 넣으시고 맛있게 예.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뭐 남성분들이 좀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새로운 명절 풍속도 살펴봤는데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